전문가 세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지금은 법원에 가서 이제 심사 결과를 대기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특검으로 일단 갔었는데요. 두 번째 특검 소환돼서 출석하는 모습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노후 자금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십니까? 회사 돈 수백억 원이 뇌물로 쓰였는데요.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책임은 안 느끼세요? 네, 이 변호사님. 네. 지금은 이제 특검을 거쳐서 법원에 가서 대기 중일 텐데, 자, 매우 중요한 결과일 텐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법리 싸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전에 이제 신동빈 롯데 회장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론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는 거고, 조희연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도 법리에 굉장히 그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영장은 지금 삼성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그 신병 확보일 뿐이지 저게 곧 유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계속 받지만 어쨌거나 뭐 사업상의 큰 그 데미지도 입을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통령의 그 대면 조사, 특검에서의 조사에 더 탄력을 받을 거고, 헌재 심판도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청와대는 거의 면죄부를 받은 듯한 그런 공세로 전환될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진영의 분리가 훨씬 더 대립이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특검의 수사 동력도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확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실제 보면 이제 이재용, 우리나라 삼성의 총수인 그 이재용 부회장을 갖다 겨냥한 것은 이걸 이재용 부회장이 한 4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저러한 형태로서 뇌물로 주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내지는 삼자 뇌물죄로 어떻게 보면 처벌하기 위한 어떻게 징검다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영장이 기각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또 보면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서 어떻게 보면 기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만약 기각된다면 탄력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삼성은 삼성대로 또 특검은 특검대로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을 갖다 맞고 있다. 그것을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영장 전담 판사인 조희연 판사가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사실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명의 운명의 날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특검은 그 430여 원의 뇌물을 삼성이 최순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인수합병을 지원을 했다. 그 뇌물과 대가성을 입증하면서 범죄의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에 반면에 그 삼성 측에서는 아니 벌써 삼성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3번이나 하지 않았냐. 증거를 은폐할 수가 없다. 이미 다 가져가 있다. 특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출국금지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두 분 패널이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 때문에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제가 볼 때는 여론적 동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영장 청구가 재판부에서 결정을 발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발부를 예측해 보시는군요. 저는 특검에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제 너무 뇌물죄를 뚜껑을 너무 빨리 열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치를 너무 높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검이 이런 이제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 이게 다른 법으로도 의율이 가능했거든요. 지금 이미 검찰이 최순실이나 안종범에 대해서 대통령과 공범으로 강요죄, 직권남용을 기소를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공갈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더 치욕스러운 게 이 공갈죄 의율인데 네. 아마 특검이 그거는 정말 좀 부담스러웠는지는 몰라도 좀 특검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부담, 외려 특검이 더 부담을 갖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변호사의 말씀처럼 특검이 공갈 대신에 현재 이 혐의, 뇌물로 간 위험 부담을 왜 졌느냐, 그 증거가 결정적인 게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이 수첩이 바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2015년 7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네네. 그때 자 승마협회에 있는 이땡땡 삼성 부회장과 권땡땡 총무이사 임원들 문제 이런 문제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뭔가 뇌물죄가 입증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보면 그래요. 특검 입장에서 봐라. 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날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이랑 만나기 전에 저 두 사람이 누구냐. 일단 삼성 사람들인데 승마협회에 나와 있던 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보면 일 안 한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 당신들이 말이지 승마협회 회원사 그걸 맡은 지가 언젠데 그동안 일을 그렇게 부진하게 하고 있느냐 하고 네. 좀 질타성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목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문회 나와서 그 말씀을 한 30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했던 부분에 바로 저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 부분하고 그야말로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던 뇌물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뭐랄까 논리적 고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네, 소장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둘이 나눈 얘기니까 세상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꼼꼼하게 단 둘이서 이재용 부회장과 나눈 이야기를 안종범 수석에게 요지를 들려주면서 이것의 이행집행 점검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이행집행을 하기 위해서 안종범 수석이 두 사람의 대화 요지를 적어놓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전공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 두 사람의 대화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안종범 수석의 저 수첩을 통해서 그 문제가 좀 규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인데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합니다. 팩트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저희 네. 7월 24일 날 15시에 VIP 대통령께 뭐 보고를 했는지 네. 지시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건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날짜 다음 날입니다. 자체가 날짜가 그 예. 전날. 그 전날에 그 전날이기 때문에 저것이 VIP한테 보고한 건지, 아니 요지로서 아니면 VIP가 그와 같이 얘기한 건지 어쨌든 간에 저것은 이재용 부회장 만나기 그 전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고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안종범 수석한테 알려준 게 아닙니다. 네, 사실관계가 좀 아니 약간의 검찰의 주장은 VIP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적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만나기 전날인데 그 이후에 만나고 난 내용들을 계속 이행 점검하는 데는 VIP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그래도 안종범 수석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왔다라는 것들을 네.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박 대통령 특유의 그 적자 생존 문화가 결국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검이나 국민들의 눈길이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쏠려 있지만 특검에는 오늘 또 다른 인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특혜 그리고 학사관리 특혜에 대한 조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 총장이죠?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학사 특혜 본인이 지시한 거 맞습니까? 이화여대 교수 3명이나 구속됐는데 총장으로서 책임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청와대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씨에게 특혜 제공하신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 비리에서 굉장히 분개심 느꼈는데 할 얘기 없으세요? 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하시죠. 네, 특검도 바쁘지만 법원도 바쁩니다. 법원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충직한 모습을 보인 정 전 비서관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오전 재판은 끝났는데요. 그 오전 재판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건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보좌를 잘 하려고 국정운영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공모라고 말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얘기대로 저희가 이제
지상중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혐의 사실은 대체로 인정을 했다. 예. 다만 뒷부분에서 이제 본인의 소회를 저렇게 밝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 1차 공판에서 마치 이제 좀 부인하는 듯한 네.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공판에서는 다 인정하는 취지로 네. 다시 이제 진술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정호성 뭐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블릿 PC 2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전면 부인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새로운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 그런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호성 그렇게 되면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저 녹음 파일이 네. 헌재에서 이제 그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헌재에서는 이제 그 국정농단이라는 게 결국 이런 그 문서들이 서로 최순실과 대통령, 정호성을 매개로 해서 이런 그 중요한 정무적 판단들에 있어서 최순실에 많은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가 또 하나 이제 그 헌재에서는 뭐 사실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신빙성이 높아진 거죠. 예. 네, 지금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치 공모라고 하면, 법률적인 용어로 공모라고 하면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왜 정호성이 공모라는 게 누구랑 공모했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저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자, 네.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은 거의 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랬어요. 흔한 예. 얘기로 보면 빼도 박도 못할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순실 의견을 들어 반영할 건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하고 대통령 사이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얘기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한번 자 그동안 쭉 알고 지났던 그 사람한테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전달할 이런 지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라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 사이를 끊고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공모라는 표현에는 내가 가슴이 아팠다라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흔한 얘기로 자기 혼자 뒤집어 쓰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충인이라는 얘기를 어저께 최순실 씨가 했는데 충인은 바로 이 정 전 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후 재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검에서는 오늘 새벽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특검에서 대지 조사 받으셨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하신 점 맞습니까? 최순실 씨 관계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하러 가신 거죠?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법구나 얘기 듣다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지금 네, 저 마지막에 모습이- 기자들이 좀 독하게 물어봤어요. 네, 네. 새벽 1시에 지금 조사를 받고 15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가 좀 밝혀졌을까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특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지시하고 집행까지 도맡았다고 해서 비서실장 지시에서 민정수석실의 산하에 있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하고 그 소통비서관실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 실국장들에게 집행되도록 관철시켰다라는 게 특검의 그 주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비망록이라고 일컫는 곳의 수첩에서 다량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문화계의 좌파 성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는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의 증언 진술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언과 아마 물증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와 함께 한 언론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모두 깎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고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저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산국제영화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영화 다이빙 벨이 때문인데요. 네, 그 그게 세월호 이제 참사 때. 세월호 참사 얘기인데 이제 그게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그 왜곡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예산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건데 네네. 저거는 뭐 아마 그
김기춘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정권에서도 그 정권의 기준, 소위 코드가 맞는 뭐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차별이 있었던 거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 또 그런 거와 또 하나 이제 그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명분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저분은 그 좌파에 대한 종북 세력에 대한 강한 그 뭐 이런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에서는 저거는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영화 만드는 저런 영화를 상영을 하는 그 영화제에 대해서는 예산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가 이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유감스러운 거는 지금 오늘 나온 새벽에 나온 그 김기춘 전 실장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뭐 좀 화가 난 모습도 보이고 네. 저는 특검에서 좀 몰아붙일 만한 증거들을 제법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저 얼굴이 아마 향후 신병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거를 들이댄 데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나온 표정이다. 이런 예. 법률가로서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꽤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보면 아무래도 좀 특검 같은 경우는 이 보면 블랙리스트 문제도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 두 사람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사법 처리 부분을 갖다 네. 결정을 하겠죠. 네. 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사전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는가 보고 실제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그건 영장 전담 판사의 몫이니까 그죠. 조금 그거 그때 두고 보시죠. 자, 네. 김기춘 실장이 오늘 새벽 1시에 나갔는데 그보다도 5시간 정도 더 조사를 받고 나간 사람 바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입니다. 6시쯤인데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그럼 김기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직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오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뒤에 차. 블랙리스트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블랙리스트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1시간에 걸친 조사였어요. 네, 지금 특검에서 다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질신문 했냐?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질신문 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검에서 이 조사 앞두고 필요하다면 전현직 장차관과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과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대질신문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특검이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21시간 동안 조사에는 그 대질신문, 김기춘 비서실장과도 대질신문 했겠지만 네. 사실상 문체부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장차관들과 그리고 국장급들. 예, 국장급들과 비서관들과도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제 새벽 1시에 나올 수 있었고 새벽 5시까지 더 길어진 21시간의 조사를 받은 조윤선 전 장관으로서는 그런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전현직 관료들과의 대질신문과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때 전직 장관과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는 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구관 비서관들이 구속됐는데 그 현직 문화부 장관이 그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 청구에 조윤선 장관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조윤선 장관이 출두를 할 때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런 특검에서 진실을 꼭 밝혀지길 바란다. 뭐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거듭, 예. 네, 들어갈 때도 진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올 때 얘기는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다. 예. 저는 혐의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입니다. 저 네. 진술은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아마 보도됐지만 네. 하드웨어나 이런 컴퓨터에서 뭔가. 관련 증거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제 스모킹건이 확인되지 않았느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면은 네. 조윤선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이용주 의원의 yes, no 18번. 18번 버럭 요정이 됐죠. 버럭 네. 17번째 드디어는 체념한 듯이 한 얘기가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이 있었다. 블랙리스트의 국어사전적 정의를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 언제냐 물어봤을 때 1월 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조윤선 장관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내가 정무수석 때 난 몰랐고, 네.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 때도 몰랐고,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올 초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올 초에 마치 청문회 직전에 1월 6일경에 해당 담당 국장한테 보고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수희 변호사 모르겠어요. 실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게 꼭 하나 짚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에 아까 이수희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항상 정부가 올 때마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코드 쪽을 이게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문화예산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건데 좀 마음에 맞는 쪽은 지원을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쪽에는 아예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갖고 돈 갖고 사려는 네. 이런 것은 이번 일을 갖다 기회로 해서 다음 정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간에 예를 들어서 좌파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우파를 배제한다든가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좌파를 배제한다든가 그거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무리 자기들이 이러저러한 정당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될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선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이 문화 블랙리스트 이 건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정표를 할 수 있겠죠.